강의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 제작과 유튜브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의 여러 재원과 관련하여 공부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과 임장 활동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임차인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재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중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의 각종 필수 재원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들 수 있는 것이 도로폭이랍니다. 차량 진입이 원활해야 할 정도의 도로폭이 되어야 원자재의 입고 및 생산 제품의 출고에 지장이 없거든요. 도로폭의 확인 방법으로는 앞선 10강의 공부 열람의 강의를 참조해 주시고 공장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접하지 않은 필지, 즉 맹지죠. 그 필지의 경우 건축 허가가 나질 않지만 지주의 도로 사용 승낙서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건축 허가가 나온 경우에 공장 건축에 대해서 지주의 도로 사용 허가로 건축한 공장을 분양받은 공장주 A, 당연히 접속도로 지분이 없겠죠. 공장주 A의 사정으로 공장 매각 의뢰를 받았으나 접속도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공장주 B가 그림과 같이 노란 원 위치에서 계속적인 지게차 작업으로 인해서 공장 안내를 할 때마다 그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거래가 원만히 성사되지 못했어요. 이 공장 매매의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속도로 지분의 일부라도 확보를 해야 그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접속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분양업자를 설득해서 접속도로 지분을 매입하게 되어 원만히 공장 매각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도로 부분은 공장 부지 가격의 약 3분의 1 가격으로 이렇게 되지만 이 당시는 공장 부지 가격으로 한 평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력이라 하면 현장에서는 동력이라고 칭하고요. 하루 15시간씩 30일간 사용한 전력량을 수치로 표시한 것입니다. 공장의 각종 필수 재원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전기고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활동을 할 수가 있듯이 공장에서는 전기 없이 기계 작동이 될 수도 없고 생산 제품의 공장 내에서의 운반을 호이스트가 하는데 호이스트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력을 정설해야 하는 경우 1kW당 약 14만 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따라서 공장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그 동력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전력을 정설하는 비용이 산출되어야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용 분담을 중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한전과의 계약 변경 또는 해지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기본요금의 증가로 인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장에 공실기간이 2달 내지 석 달 이상이 간다면 그런 임대료 대비로 중재를 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답니다. 기본요금 절감을 위해서 계약 전력을 낮췄을 경우에는 약 한 3년까지 종전 계약 전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실기간 동안이나 임차인이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에 공시 안 된 중요시설이나 물건의 존재 여부 및 소유에 관한 사항에 동력 얼마라고 이렇게 적시를 해 주시고요. 소규모 임차 공장의 경우 전체 계약 전력으로 함께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전과 상담해서 임차인 명의로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증빙을 할 수가 있답니다. 중개 물건의 재원 중에서 계약 전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전기요금 영수증, 요금 청구서로 확인할 수도 있고 수전 설비에 설치된 변압기에 명시된 용량을 확인하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사무실에 방문해서 사무원한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기계, 자동차 부품이나 조선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계약 전력은 통상 30에서 50이 통상적이지만 더 이상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전력을 초과하는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초과하는 전력량에 대해서 기준가의 약 한 1.5배 사용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계약 전력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측 사진은 수전 설비입니다. 많은 전력을 요하는 업종일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런 업종은 레이저 업종이나 열처리 업종, 그런 업종 등이며 100kg 이상일 경우에 이런 수전 설비가 필요하답니다. 이 수전 설비의 설치 비용은 약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에서는 안전관리원의 지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확인하여야 할 필수 재원 중 세 번째, 천고입니다. 공장의 천고는 바닥에서 공장의 어깨 높이 여기까지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높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장의 천고를 눈으로 보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좌측 그림과 같이 철골 판넬 쪽에서 판넬 한 장의 폭이 이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폭이 1m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어보면 천고를 곧바로 눈으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측 그림과 같이 바닥으로부터 1.3m나 1.5m의 높이로 콘크리트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판넬이 조립되어지면 그 가로폭은 1m가 되기 때문에 천고 및 출입문 높이를 바로 식별이 가능하답니다. 출입문의 크기에서 출입문은 원자재의 입고 또 생산 제품의 출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인데, 공장의 규모 또는 생산 제품의 크기에 따라서 달리 하고 있습니다. 통상 대지 면적이 100평에서 한 300평 정도까지는 출입문이 4m 또는 한 4.5m 정도이고요. 조선 기자재, 아주 대형 생산 제품이 좀 큰 이런 경우에는 출입문이 5m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출입문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 또한 앞선 강의에서 하였듯이 판넬의 크기로 접근하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다음에 통상 공장의 입구와 또 공장 바닥의 콘크리트의 두께는
30에서 한 50cm 정도이지만 아주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입구부터 공장 내부까지 그 바닥 면적의 콘크리트를 약 한 1m에서 1.5m로 크게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호이스트라는 것은 보통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서 위나 아래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크레인이라고도 하죠. 호이스트 종류로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통상 기계 공장에서는 2.8톤, 5톤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구입 설치비는 2.8톤의 경우에는 약 한 대당 약 한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5톤 경우에는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든답니다. 2톤 이상의 호이스트는 사업장에 설치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움직이는 물체라서 안전검사와 관련하여서는 성용 자동차와 비슷하게 규제를 하고 있답니다. 사용 중 안전사고의 책임 여부와 안전검사는 누가 받아야 하는지에 그런 명문 규정은 없으나 통상 사용자 부담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분양업체가 호이스트 레일이라는 것은 그냥 H빔을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거치대에 거치해 놓은 것을 호이스트 레일이라고 합니다. 건축 면적 100평당 약 한 3,4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건데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동차가 한 대 있는 것보다 두 대가 있는 것이 편리하듯이 호이스트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나 한 대만 설치되어 있는 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호이스트를 설치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때 중고가를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좋을까 할 때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철거 비용, 손으로 이렇게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가 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 비용, 또 철거한 것을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 또 운반을 하고 가서 다시 재설치하는 비용이, 이런 것을 총 통틀어서 감안을 하면 통상 최초 설치비에 약 한 40에서 50%가 소요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중고가를 절충시키시면 될 것이고, 중개 대상물의 그 확인 설명서 작성 시 공시 안 된 중요 시설이나 물건의 존재 여부 및 소유에 관한 사항의 해당 사항으로 적시할 때 임대인 소유 호이스트는 5톤 한 대 이렇게라고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이스트 중에 겐트리 호이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호이스트는 공장동 외부에 설치되어서 아주 무거운 중량물 15톤이나 한 30톤 이상이 되는 것을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바닥 면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할 수도 있으나 임장 활동을 해보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이유로 바닥 면적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고 불법 정축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공장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장 활동 시 잘 관찰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축 도면을 쉽게 발급받을 수 없는 이유로
과거에는 공장동의 H빔의 기둥 간격과 개수를 확인해서 바닥 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지만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레이저 측정기, 그림과 같이 레이저 측정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레이저 측정기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구매 비용이 약 한 20만원대 이상이었어요. 좀 비싼 편이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중국산으로 아주 저렴하게 2, 3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길이, 천고, 높이, 넓이, 부피까지 손쉽게 측정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답니다. 단독 공장의 경우 임대차를 할 때 통상 공장동과 사무동을 합쳐서 건폐율도로 접근하고는 있으나 사무동이 2층일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임대인들이 상당히 있답니다. 공장동이 중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닥 면적당 1층의 경우 2층의 임대료는 1층 대비 2층의 임대료는 약 한 절반 값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하지만 2층으로의 기계나 자재를 올릴 수 있는 구조인지를 꼭 이렇게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